안녕하세요. 오늘 리딩은 6월 후반 점성학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6월 9일, 10일, 11일 지진이 필리핀, 큐바, 뉴질랜드에서 계속 발생했죠. 이 영향은 6월 12일 날 제가 이거 6월 초반 리딩에서 했던 거예요. 천왕성하고 북쪽 노후대 위치가 아주 타이트하게 굉장히 가깝게 90도 위치, 90도와 정말 정확하게 그런 위치가 되면서 이것이 뜻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화산 폭발할 수도 있고 또 전기 쪽으로 또는 통신 또 항공 비행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진 같은 현상들도 이때 발생을 했죠. 오늘 후반 리딩은 6월 16일은 18일까지 수성, 금성, 달, 목성, 화성, 토성이 천문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 planetary alignment이다. 이건 일자로 쫙 서게 되는, 이거는 굉장히 강한 지구의 엄청난 에너지가 압축돼서 쏟아지는 거예요. 행성들은 항상 중력이 있고 당기는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모든 이런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도 내 삶의 문제들, 뭉쳐져 있고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있다면 이때 완전히 한꺼번에 탁 하고 풀리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고 풀리지 않고 남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든지 또 남에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때 가서 문제 해결을 좀 볼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마음속으로 강하게 다지기에 아주 좋은 날이 되겠죠. 6월 17일은 비너스가 명왕성과 죄송합니다. 금성과 명왕성이 180도 위치가 돼요. 이것은 숨겨져 있는 비밀,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게 되고 또 경제, 또 금융, 화폐, 돈과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이 일어나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 간에 또는 애정을 가진 연인 사이에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뜻을 가진 싸움이 일어나기 쉬운 날이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비너스가 명왕성과 180도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6월 19일은 카이론이 황소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제가 6월 초반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환경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AI와 대형 데이터 센터 같은 기술 발전이 자연과 에너지에 어떤 부담을 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자연, 땅, 지구, 농사, 환경 보호, 자연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가 되는 시기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상처를 상징하는 카이론, 그리고 황소 자리로 들어간다는 이것은 기술과 자연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말해요. 현대기술의 산물인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면서 환경에 가하는 피해가 이때 크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의 귀한 물, 또 전력, 자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기존의 낡은 기반 시설이 금융 시스템이나 시설이 얼마나 한계에 다다랐는지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또는 식량 공급망 또 땅, 지구를 뜻하기 때문에 이 위치는 전 세계적인 자원 또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가치나 자산 등의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어쩌면 이 타격은 씻을 수 없는 큰 파괴를 주게 되고 온 세계적으로 충격과 상처를 남기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해왕성이 양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오래 가요. 전쟁이나 산불, 가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돼요. 넵튠은 항상 인플레이션도 뜻한다고 제가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고 자원 공급망이 붕괴된다든지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한다든지 전 지구적인 경제적 상처와 비상이 걸리기 시작하는 날이 될 거예요. 이 날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날이 딱 벌어진다기보다 주변으로 before, after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 22일은 summer solstice죠. 태양이 계절으로 들어가는 하지가 벌어져요.
6월 21일은 낮이 가장 긴 하지예요. 점성학에서는 이날 태양이 계자리로 들어가는데 이를 카디널 인그레스라고 해요. 계자리는 카디널 사인이죠. 카디널 자리죠. 새로운 계절을 여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고 월드 엑시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대형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시점은 전 세계의 3개월간의 날씨, 국가 정세를 예측하는 기준이 돼요. 캔서는 가장 안전한 내 집, 내 가족, 국가, 땅, 지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넓게는 우리가 먹고 사는 안전한 식량이 되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전 세계 정부들이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부동산 안정 대책이나 식량 안보 같은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들이 글로벌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화성이 토성과 90도 위치가 돼요. 전진하려고 하는 화성과 또 방해하는 제한을 가져다주는 토성이 90도로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빨리 나가려고 하는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가 동시에 받는 격이 돼요. 외교 협상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개인적으로는 윗사람이나 환경의 짓누름 때문에 극심한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6월 25일은 베스타가 정갈자리로 들어가요. 베스타의 뜻은 집중을 한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서운 집착과 비밀 작전이 벌어지는 것을 뜻해요. 점성학에서 하나에만 목숨 거는 극단적인 집중력, 그리고 헌신,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을 뜻하는 게 이 베스타라는 행성이에요. 6월 25일에는 베스타가 가장 어둡고 깊은 비밀을 뜻하는 정갈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 정부나 거대 기업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뒤에서는 비밀 정보 수집이나 지하 자원, rare earth mineral이라든지 석유, 핵심 광물, 이게 핵심 광물이죠. 그게 히토리라 그러죠. 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집착을 시작을 하기 시작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꽂힌 한 가지 일이나 사람에게 무서운 집착을 보이는 날이기도 해요. 질투심이나 소유욕이 강해져서 인간관계가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다만 공부를 하는 학생,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비즈니스에 엄청난 몰입도를 발휘해서 성과를 내기에도 좋은 날이 되겠죠. 6월 27일은 주노가 천왕성과 180도 위치가 돼요. 결혼의 소행성을 뜻하는 주노와 깜짝 놀라는 뜻을 말하는 180도, 죄송합니다. 천왕성이 180도로 만나기 때문에 계약과 또 파트너십이 툭 하고 끊어지는, 갈라지는 영향을 뜻해요. 주노는 평등한 파트너십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날은 잘 흘러가던 무역 협정이나 평화 계약이 갑자기 파기된다든지 또는 거대 기업 간의 합병이 순식간에 깨진다든지 하는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날은 개인적으로도 인간관계에 위기가 와요. 동업자가 있는 사람들은 돈 문제로 갑자기 탁 헤어진다든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더 이상은 구속받기 싫다 하면서 갈라서기 쉬운. 그래서 이날은 서로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되겠죠. 6월 28일은 화성이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요. 행동대장을 말하는 쌍둥이 자리가 글, 말, 언론, 미디어, 인터넷, 교통, 외교, 노선. 이거는 제미나이는 차도 뜻해요. 자동차.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충돌보다는 말로 하는 전쟁, 국가 지도자들이 또는 외교관들이 발언을 엄청 사납게 하면서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긴장감이 커지게 되고 가짜뉴스나 해킹, 정보전, 사이버 심리전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또 정부에서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미디어 검열, 불리한 정보를 막기 위해서 SNS를 차단한다든지 언론을 강하게 압박하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빨라지고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많은 일들을 동시에 속도를 내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설득력이 굉장히 강해져서 문제 해결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글쓰기도 굉장히 쉬워지는 날이 돼요.
하지만 말로 인한 상처를 크게 주기 때문에 싸움이 번지기 쉬운 일이 많이 생기겠죠. 제미나이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각도 많아지고 뇌가 잠시도 쉬지 않게 되면서 잠을 못 이루게 되는 영향도 받게 돼요.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되고 시작은 많이 잘 하지만 끝마무리를 잘 맺지 못하는 영향을 크게 받게 돼요. 6월 28일부터 30일은 사건 폭발이나 어떤 굉장히 대형 사건이 터져나오기 쉬운 날이 돼요. 이런 모든 조건들이 쌓여 있다가 6월 말에 연쇄적으로 폭발을 한다든지 갑자기 초대형 사건으로 폭발을 한다든지 터져나오게 돼요. 그것을 말하는 게 물병자리에 미리어가 쏟아져요. 유성우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성우는 대중의 무의식을 자극해서 예술적, 문화적 영감이 폭발한다든지 반대로 집단적인 불안감이 툭 튀는 아이디어로 승화되는 시기도 되겠죠. 6월 말에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 세상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또는 천재적인 인물이나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6월 29일은 수성이 계자리에서 레트로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머큐리는 소통을 뜻하고 교통을 뜻하고 무역, 계약 정보, 또 자동차, 교통을 뜻한다 그랬는데 계자리는 내 집, 가정, 국가, 엄마 이걸 다 뜻해요. 그래서 거기서 역행을 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수정하고 재점검하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이게 물의 별자리인 계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벌어지냐? 해상 물류에서 비상이 걸리기 쉬워요. 배로 물건을 나르는 과정에서 도착이 늦어지거나 배송이 지연되거나 항구 컨테이너 시스템이 마비된다든지 해상 물류 사고가 터진다든지 오류가 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교통이 아니라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정부의 중요한 서류라든지 시스템에 대형 문제가 생겨서 자연재해로 인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정부 행정 시스템에 오작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면 수정해야 하는 행정 마비가 올 수도 있는 날이에요. 또 기후변화나 홍수, 해일 등 물과 관련된 국가 재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서 급하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든지 그런 일도 발생하겠죠. 6월 29일은 수성이 계자리에서 역행을 시작해요. 수성은 소통, 무역, 계약, 정보, 그리고 자동차, 교통을 다 뜻하는 게 머큐리예요. 그리고 제미나이를 다스리기 때문에 역시 제미나이를 뜻해요. 계자리는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어머니, 국가의 뿌리 감정들을 뜻하는 게 이 자리예요. 그런데 달이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캔서는 역시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죠. 수성이 역행하면 보통 과거로 돌아가서 수정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물의 별자리인 계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전 세계 해상 물류에 비상이 걸리기 쉬워요. 배로 물건을 나르는 과정에서 도착이 늦어진다든지 또 항구의 컨테이너 시스템이 마비되는 해상 물류 사고가 난다든지 오류가 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정부의 중요한 서류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도 문제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정부 행정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견되는 바람에 이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행정마비가 올 수도 있겠죠. 또는 기후변화나 홍수, 해일 등 물과 관련된 국가 재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서 급하게 보완책을 해야 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옛날에 기분 나빴던 일들을 끄집어내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또다시 다투게 될 수도 있고 셀폰이나 또는 TV 이런 전자기구들 고장이 잘 나기도 해요. 또 이 기간에 계약서에 오타가 난다든지 이메일 전송이 잘 안 된다든지 또 기구가 고장이 나서 뭐가 잘 안 된다든지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자꾸 실패해서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는 일이 이때 참 잘 벌어져요. 중요한 일은 2번, 3번 피할 수 있으면은 계약을 맺는 일이나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이때 기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의 실수도 굉장히 잦아지고 여행 계획을 취소하게 되는 일도 있고 계약이 취소된다든지 다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잦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점이 있다면 연락이 끊겼던 옛사람, 옛 친구,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과거에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계획을 세웠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기간으로는 좋지 않겠죠.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점검해 본다든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 기간에는. 6월 29일은 수성의 역행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보름달 풀문이 염소 자리에서 같은 날 벌어져요. 더블 웨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바닷길에 해상 물류 사고가 난다든지 마비가 생긴다든지 또 정부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영향과 또 염소 자리에서 벌어지는 보름달로 인해서 대규모 파업이나 시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때 회사 일이나 가정의 균형이 깨져서 번아웃이 오기도 쉬워요. 그런데 계자리는 제가 항상 감정, 국민, 사람들을 뜻한다 그랬죠. 염소 자리는 정부기관, 탑다운 가버먼트, 또 권력층, 법과 규칙, 경찰, 제한, 또 통제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든다든지 보수적인 정책 등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들이미는 바람에 국민들과 국가가 서로 대립하게 되고 심각하면 대대적인 시위나 파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돼요. 참고 참던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 한계치를 견디지 못하고 정부와 정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단체나 국가나 회사, 정부 체제의 약점들이나 부정들이 또 잔뜩 드러나게 돼요.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을 진다든지 지도자들의 비밀이 드러난다든지 그런 일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결정했던 일들, 했던 일들이 결과가 이때 완성이 되기도 해요. 토성이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스트럭처라든지 빌딩, 또 월, 그러니까 담이죠. 담벼락. 그때 제가 설명할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도 이때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제한, 어려움, 통제를 뜻하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계자리에서 수성이 역행하기도 하지만 풀문이 염소 자리에서 벌어져요. 둘 다 카디널 사인이에요. 그래서 더블 카디널 사인 영향을 우리가 굉장히 크게 받게 돼요. 이건 세계적으로 모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을 더 안 좋게 받게 돼요. 거기다가 토성 해왕성이 양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지도자들이 엄청 힘들게 되는 걸 뜻하게 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굉장히 힘들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이룬 거예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미 저는 말씀을 다 드렸었어요. 그리고 해왕성 역시 양자리에 있기 때문에 혼란이나 망상이나 프로파간다, 안개와 같이 뚜렷하지 않은 헷갈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수성이 역행을 하기 때문에 했던 일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수정해야 한다든지 게다가 목성이 자리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6월 29일부터 7월 5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전후로 해서 정말 많이 벌어질 거예요. 염소자리 보름달로 인해서 계자리에서 수성이 역행하기 때문에 또 양자리에 해왕성과 토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부에 관련된 엄청난 많은 일들, 화폐, 금융기관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특히 미국은 좀 더 심할 거예요. 토성과의 스퀘어 각도가 통제와 규제가 강화되는 또 그리고 저항하는 개인의 주권 행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카디널 그랜드 크로스라 그래요. 이것은 둘 다 카디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디널 사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는 새로 출발하는 그리고 하나는 추락하게 되고 2026년도는 전반적으로 파이어하우스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성이 같은 날 루나 노우즈와 90도 위치가 돼요. 전 세계가 과거의 집착으로 폭주하기 쉬운 날이 이 날이에요. 세계가 다 겹치는 거. 세계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집약이 돼요, 이날. 그래서 행동을 하는 화성과 인간의 집단적인 운명과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루나 노드, 이건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루나 노드는 노덜 엑시스는 항상 미래와 과거를 뜻하는데 사우스 노드는 과거, 노덜 엑시스는 미래예요. 정확히 90도로 스퀘어로 위치하게 돼요. 매우 위험한 각도예요, 이때가. 국가 지도자들이 이성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원한이나 집착에 사로잡혀서 충동적이고 잘못된 군사적,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쉬운 전쟁이 날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더 크게 확대된다든지, 그래서 배가 멈추게 된다든지, 타협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외교 노선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날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독선적으로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날이에요. 6월 30은 화성이 황소 자리에서 쌍둥이 자리로 이동하면서 천왕성과 만나게 돼요. 통신 장애가 올 수 있고 급격한 기기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리고 목성이 계자리에서 사자 자리로 옮겨가면서 리더십의 에너지가 커지겠죠. 이 기간 6월달 후반을 보면 해상의 물류 지연, 컴퓨터 시스템 오류, 착오 등을 수습하게 되거나 수습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말실수했던 것들이나 어제 한 실수들이 오늘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날이에요. 목성이 사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는 행운의 날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실수가 커질 수도 있는, 바닷길도 막히게 되고 배송도 늦어지고 목성의 영향으로 전 세계 유통망에 비상사태를 더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성의 영향으로 국가 지도자들의 극단적인 폭탄 발언들이 전면적인 외교 갈등, 언론전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쉬워요. 주피터가 모든 것들을 크게 하는, 확대시키는, 목성은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커지게 하고 보통은 좋은 행성이라고들 말하지만 행성도 자리도 다 좋고 다 나쁜 게 없어요. 타로 카드와 똑같아요. 타로 카드도 이거는 다 좋고 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주변 카드들을 다 읽어보고 주변 카드들과 모두 그것을 감안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추측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이 카드를 하나 놓고 이거는 나쁜 카드, 저거는 좋은 카드 이렇게 해설을 하면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점성학도 똑같고 모든 이치에는 부정이 긍정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8일 날 벌어졌던 외교적인 말싸움과 29일에 물류가 마비 오는 사건, 시위 사건, 거기에 목성이 보태서 크게 확대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사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글로벌 스케일로 물류 대란이 커진다든지, 국가 간의 전면전이 벌어진다든지, 전 세계적인 대규모 폭동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게 6월 30일이에요. 그 영향은 그날만 딱 벌어지지 않아요. 며칠 전, 며칠 후까지 영향이 오겠죠.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대대적인 사건의 타이밍이 6월 말에 오는 이유는 화성이 쌍둥이 자리로 진입하고 또 수성이 역행하고 염소 자리에서 보름달이 발생하고,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6월 24일 날 비너스가 금성과 섹스럴 각도가 돼요. 60도는 항상 편안한 각도예요. 그래서 싸움 속에서도 극적인 타협의 불씨가 켜질 수 있는 날이 되겠죠. 치열한 외교전 말싸움 속에서도 일단 우리는 대화는 해보자라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말 전체적으로 영향은 넵튠이 역행을 하는 기간이에요. 안개가 너무 짙어져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혼란스러워져요. 세계적 정세는 가짜뉴스, 실체를 알 수 없는 헛소문, 금융시장에서 실속 없는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펑 하고 버블이 꺼지기도 쉬운 날이 6월 말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달이 6월 말, 7월 달, 8월 달이에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유혹에 속기 쉬운 기간도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정부의 비자금이나 감춰진 음모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버블은 이때 정말 조심해. 이때 팝할 수 있어요. 6월 달은 여러모로 점성학으로 봐도 또 행성들의 위치로 봐도 너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쁜 기간에는 투자를 한다든지 뭘 시작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차분히 세우고 행동은 조금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좀 좋겠죠. 여기까지 6월 말 후반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